한동훈 지도부에 입성한 친한계, 친윤계 최고위원들 소감이 어땠을까요? 오늘 방송 중에 가장 중요한 영상을 지금부터 여러분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바로 직전에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처음으로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포부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이미 우리 정부는 많은 성과를 거뒀고 유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더 마음 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보다 더 경청하고 보다 더 설명하고 보다 더 설득하라는 그런 채찍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당이 그동안 민주당이 발의했던 최상병 특검법을 아마 기습적으로 상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당대회 직후 남은 감정들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분열할 거라는 얄팍한 기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 착각이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원내와 원외 모두 힘을 모아주십시오. 네,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당대표 오늘 아침 방금 전에 있었던 최고위원 회의에서 저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 대표 나머지 지도부 구성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말씀을 계속 이어가서 저희가 얘기를 해보면 친한 친윤 어떻게 기용할까요? 네, 신 의원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아마 한동훈 이제 당대표도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가지 앞으로 가야 될 본인이 사실은 대권까지도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이 당내에서의 체제를 공고히 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본인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최상병 특검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류의식을 갖고 관철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도부 체제의 구성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더 인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지명직 최고위원이 있고요. 그리고 정책위의장과 그리고 사무총장이 있는데 당연히 지금의 압도적인 당원의 지지세를 밀어붙이면서 아무래도 친한 기용을 더 확대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야 뭐 김옥금 프로젝트든 한동훈 특검이든 이런 부분으로 계속해서 친윤들이 공격을 해올 때 있어서 공고한 체제를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저희 민주당에서도 예전에 친문이 주류 세력이었다가 또 이제 명으로 주류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그 공고한 체제를 갖고 지금 강력하게 제1당으로서 정부 여당과 투쟁을 하고 있는 그런 모델이 또 벤치마킹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전 대표가 친명 체제를 구축했던 그 프로세싱을 아마 엿보고 그대로 좀 차용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 국장님 우리 신 의원님 비슷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친한 친정 체제를 더 공고히 하는 쪽으로 인사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셨습니다. 자, 지도부석에 한 대표와 나란히 자리하는 친윤계 최고위원들 벌써 견제구를 던지고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최상병 특검은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는 특검이고요. 대통령님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제3자가 하는 특검안을 제안을 하셨잖아요. 그 안대로면 특검 받아야 합니까? 그 정도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저희가 이 보훈과 안보의 이슈에서 소극적이고 도망가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의견이 다른 것이 명백한데 이런 경우에는 원내대표의 의견에 따라야 되는 것이 그게 지금 우리 당의 원칙이거든요. 당원의 그 명백한 규정이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원내 전략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게 당 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얘기는 아니다. 네, 신 의원님, 김재원 의원하고 김민전 의원의 그 말이 약간 결이 다르긴 하지만 결론은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제3자 특검법 여기에 제동을 거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왜 이러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실제로 지금 당내에서는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의 발언과 실제 그 제3자 특검에 대한 추천권을 바꾸면 또 특검법을 합의할 수도 있다라는 한동훈 그 당대표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발언 이런 것들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네. 아무래도 김민전 최고위원이나 김재원 최고위원은 친윤계 쪽에 의견을 두둔하고 있으면서 당대표의 그런 너무 과도하게 가는 부분에 있어서 견제구를 선방을 날린 거다.
아닌가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두 분의 그런 발언들을 보면서 당원 당규를 조금은 과대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원내대표의 권한을 너무 크게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우리가 이 당에서의 큰 주요 이슈가 있을 때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같이 협의를 하고 아무래도 당대표가 이번에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고 또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본인들이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얘기를 한 만큼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숙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반기를 들고 원내대표의 의견을 더 두둔하는 방식으로의 당내 분열을 자행하는 발언을 하는 거는 지금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상하다. 그리고 당원들이 봤을 때도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 기자. 이게 근데 오늘 아침에 이게 아무래도 친윤 대 친한 대결로 이제 비춰질 것 같으니까 오늘 네. 아침 장동혁 최고위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습하는 듯한 정리를 했는데요. 네. 이 친윤계 소위 최고위원들의 이런 견제 발언에 대해서 제3자 해병대원 특검법은 오늘 아마 본회의에 올라가면 바로 재의결에 붙여지면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3자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 네, 그냥 기존의 최상병 특검법이 올라가서 부의가 되잖아요. 네. 부결된 이후의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걸로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이게 부결이 됐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제3자 특검법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라는 걸로 분위기가 흘러갈 것이 아니라 이미 올렸던 민주당의 안이 부결된 이후에는 국민의힘이 새롭게 다시 안을 당에서 도출해서 마련해서 올리거나 아니면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해 봐야 하는 것이지 후보 때 했던 그 제3자 특검안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제3자 특검법을 한 발 뒤로 물리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사실상 후보 때 제시했던 것일 뿐 이미 이 민주당이 낸 안이 부결됐을 경우에는 그 이유는 다시 원점인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이 친윤계 최고위원들의 발언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친윤계 이런 당연히 이제 당에서 발의를 하거나 이제 당론을 정함에 있어서는 원내가 주축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기 때문에 그런 발언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장동혁 그러니까 친한계 최고위원이라고 일컬어지는 분이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소 이제 수습하는 듯한 모양새를 비췄고요. 오늘 한동훈 대표도 뭐 최고위원 회의도 그렇고 의총 모두 발언에서도 그렇고 거듭 강조했던 것이 이러한 민주당의 단독 발의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사이에 균열이 벌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거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는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이 부결되면 이렇게 부결해주는 방식으로 한 대표와의 허니문 기간을 가질 것이지만 그 이후에 발의되는 한동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주는 것까지가 허니문이 끝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재의결에 올리는 과정 중에는 친윤계, 소위 친윤계 의원들이 어떻게 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분열 국면을 초래하는 방향으로의 전략을 짜는 듯한 분위기고요. 이걸 감지한 한동훈 대표는 초장에 이제 첫 회의에서부터 그런 식의 분열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뭐 추진하지도 말아라 이런 식의 일종의 선전포고를 날린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 대표에 취임을 하기는 했는데 현역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본회의가 열리면 그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표결 과정에 참여할 수도 없고요. 이제 그래서 이 최상병 특검법이 재의결 과정을 거치게 됐을 때 그 재표결을 할 때 국민의힘을 지휘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제 이 문제를 놓고 지금 다툼이 있는 겁니다. 큰 다툼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문제의 불씨를 지금 탁 튀어놓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친윤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친한 쪽으로 분류하기는 뭐합니다만 인요한 최고도 그런 문제는 당연히 당 지도부가 상의를 해야 된다. 당 지도부라는 말은 한동훈 대표를 포함해서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진종호 청년 최고도 당 지도부가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 지금 이렇게 서로 부딪히고 있는 형국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한동훈 대표를 우회적으로 견제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영부인께서 직접 대면 조사까지 받으셨고요. 그러니 이제 검찰이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합니다. 저는 거기에 방점을 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만 제3장소 등 뭐 이런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정하는 것인데요. 다만 국민의 눈높이를 조금 더 고려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냥 국민의 눈높이 또는 민심 이런 추상적인 언어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좀 어려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반대 당 입장으로도 대표시니까요. 들리네요, 김최고 의원님. 저도 국민의 눈높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국민의 눈높이, 민심 어떨 땐 좀 빤해 보이기도 한데 그러나 구체적으로 말하라 그러면 좀 갑자기 좀 망연해지기도 해요. 김재원 최고는 네. 지금 이제 친윤의 그 선봉에 쓰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당대표 되자마자 지금 김민전, 김재원 두 사람이 지금 최고위원 당선됐잖아요. 네. 지도부를 같이 구성한 사람인데 네, 바로 그야말로 대표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당신 가만히 계시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까놓고 얘기해서 대놓고 예. 얘기해서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 정치가 언어로 하는 건데 네. 이 언어로 하는 거는 그 자체는 틀린 말도 아니에요. 사실 그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김민전 최고위원이 한 말은 일리가 있죠. 네. 원내대표도 선출직이고 당의 네. 투톱이니까 대표 원내대표. 네. 그리고 원내 전략은 원래 원내대표가 하는 거예요. 미국 원내총무 플로우 리더라고 다 원내총무가 해요. 미국은 네. 당대표도 없지만.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얘기를 하면 그 정치적 언어에 함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 최상민 특검까지 너 자꾸만 제3자 얘기하고 그러는데 웃기지 마시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네. 그리고 지금 이 장동영 당 대표가 됐다고 해서 전권을 가진 게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 네. 그리고 아까 최지영 기자 말씀이 뭐 장동혁 이 위원이 그 얘기했다는데 장동혁 최고죠. 네. 최고위원이 그 얘기했다는데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수석 최고위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당 대표 되자마자 이게 갈등을 비치면 대단히 부담스럽죠. 네.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이 한 대표도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 대해서 약간 진정시키는 거에 불과합니다. 네. 기본적인 노선을 만약에 제3자 추천을 걷어들인다? 네. 한동훈을 리더십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네. 최상병 특검에서 제3자 추천안을 제시한 것을 공약으로 했어요. 네. 그럼 그 공약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친윤 주류는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공격해 왔던 거 아니에요? 나경원, 원희룡 이런 분들이.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2.8%가 나왔어요. 네. 그건 당신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를 해석해야 돼요. 네. 정책 의미 해석입니다, 그게. 네. 근데 그걸 이제 당대표 된 지 이제 며칠 안 됐는데 벌써 그거를 걷어들여야 된다. 친윤과의 갈등 때문에. 그러면 이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반응하지 않는 거죠. 본인이 민심에 빠르게 반응하자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그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 제가 참 구조적인 거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윤 대통령께서 대단히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네. 한 대표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네. 권력이 3년 남았는데 무조건 반기될 수도 없고 현실 정치에서 또 대통령께서도 그렇다고 이재명 당대표로 62.8%의 지지로 당선된 사람을 과거처럼 그렇게 뭐 사퇴하시오 지난 총선 기간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네. 뭐 김옥균 프로젝트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장동영 최고가 그런 식의 얘기를 했을 뿐인 것이지 그 양쪽의 그 구조적인 갈등은 내연하고 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풀어낼지는 지켜봐야죠. 아직은 예단이 좀 어렵다고 봅니다. 송 국장님,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한동훈 대표 그 제3자 특검법을 갖고 친윤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요. 저는 이게 자연스럽게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거라고 봐요. 해결이 될 최상병 것이다. 특검법은. 왜냐하면은 다른 현안으로는 부딪힐 수가 있어도 네. 이 문제로 부딪히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아. 왜 그러냐면은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지만 오늘 재발이 된 걸 재투표하잖아요. 거부권 행사된 거. 네. 그거 부결된다고 보고. 이제 부결된다고 보고 그럼 21대 국회 마지막에 최상병 특검법이었어요. 네. 그것도 2차까지 가서 재투표까지 가서 부결됐어요. 이제 그 두 폐기됐죠. 번이나 부결되는 거죠. 그걸 이번에 22대 국회 첫 안건이 이거예요. 네. 이것도 그 연달아 부결되는 거예요. 네. 그 민주당이 세 번째 안을 낼 수가 있을까요? 세 세 번째. 번째 낸다고 지금 아니, 벼르고 있잖아요. 세 번째 내는 건 이제 별개고 민주당은 별개고. 네. 그럼 이 상황에서 조금 전에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한동훈 그 지금 당 대표가 민주당이 안을 안 내는데 그럼 우리가 발의를 한다 해서 제3자 특검 추첨 이 안을 발의를 할까요? 안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완전히 원점이기 때문에 원점이기 때문에 특검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꺼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안에서 꺼낼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지금 그 한동훈 그 대표가 그때 제3자 특검법을 이야기했을 때와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네. 두 번 다 부결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국민의 민심이 있는데 여론이 있는데 이거 세 번째 민주당이 다시 해서 또 거부권 행사하고 재역일까지 간다.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여기다 관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민심이 다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최상병 특검법 가지고는 어떤 갈등은 뭐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